네, 10월 11일 비트의 자동매매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이죠? 어젯밤에 새벽에 지금 폭락이 있어가지고 시드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시드 3,700에 수익이 1,22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일단 차트 보면서 그 분석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자동매매와 변동성이라고 했는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짤 때 왜 변동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변동성이 큰 코인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과 선물이라고 해놨는데 현물 매매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업비트나 비썸에서 하는 그 매매인데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능은 하죠. 그리고 선물 매매는 이제 롱과 숏을 칠 수 있는 이제 하방에도 베팅 가능한 이제 선물이고 거기에 맞춰갖고 자동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선물 자동 매매 하거든요. 왜냐면은 현물을 해봤는데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 어쨌든 간에 현금화를 해야 될 부분을 타이밍을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사람의 성격과 그리고 이제 투자의 성격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차트부터 좀 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열심히 떠들었죠. 이제 뭐 일라파동에서 1파가 가네, 뭐 하방을 지켜야 되네, 어쩌네 했는데 키워볼게요. 12시간 봉 기준 했을 때 이게 하방이 여기였죠.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일로 가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방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외부적인 이벤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차트라는 거는 차트가 나타내는 부분들은 사람의 심리거든요. 사고자 하는 심리와 파고자 하는 심리가 만나가지고선 그 어떤 물건의 대상을 여기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살 사람이 많다는 거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팔 사람이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눈치 게임. 어떤 상황에서 팔 사람들이 많을지 이걸 내가 팔라고 하는 사람 쪽으로 쓸지 아니면 사야 되는 사람으로 쓸지에 대한 거를 이제 심리 게임을 하는 건데 이 심리에 대한 거를 이제 파동을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그 캔들 봉이라 그러죠. 봉에 맞춰 갖고 나타내는 게 이제 차트인데 이 차트상 봤을 때 심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요 정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수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겠죠. 수익 본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이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만나게 되면은 그죠? 이때부터는 하방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선 나타나는 게 사람의 심리선 즉 연럽파동의 이론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제 사람의 심리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엘리어 파동을 쓰든지 아니면 ABC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조정받다 다시 상승한다. 그리고 거꾸로 하락했다가 조정했다 다시 떨어진다. 라는 이런 이론들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ABC를 상승과 하락으로 적용해가지고선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심리를 읽는 방법이 있고 엘리어 파동에서 5파 다음에 3파가 나온다는 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심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트럼프가 뭐 히트루를 가지고선 관세를 매겨서 지금 많이 떨구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시장이 출렁거려서 지금 나스닥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뉴스상에서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더 세부적으로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하락이 시작된 게 보통 이 시간이죠. 그러니까 자정을 기해서 우리나라 시간을 자정을 기해서 11시부터 자정을 기해 갖고선 이제 하방이 시작되고 가장 심했을 때가 새벽 6시입니다. 6시에는 10만 1000달러까지도 갔었다가 다시 올라왔죠. 이제 이거 올라왔는데 아직도 하방에 대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상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선을 여기서 뭐 1파동의 중간입니다 해서 거놓고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상승으로 갑니다. 지금은 하방 추세입니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지죠? 그럼 단순히 지지하고 이제 추세만 남게 되는데 사람의 심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제 정치적인 언행이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나스닥이 떨어진다. 원래 이게 비트코인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 떨어진 건데 나스닥이 떨어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같이 떨어지냐면 이미 ETF를 통해 갖고 여러 자금들이 나스닥이나 있든지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이미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 들어있는 자금들도 빠져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량들이 시장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롱으로 바라보고 했던 그 포지션들이 청산을 당했겠죠. 이렇게 롱으로 간다라고 했던 부분들의 롱 포지션 잡았던 청산을 당하고 그 반대로 추세를 맞춰서 숏으로 잡아놨던 이 포지션들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인데 저번에 되겠지만 어차피 요 자리에서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 하방이 나왔을 때 그 상승의 끝에서 역전이 생기고 하방으로 길게 떨어진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오실레이터가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소실이 한번 들어가면서 스위칭이 걸립니다. 반익절하고 하방으로 하나 찔러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여기서 횡보하면서 조금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MACD 값이 꺾이면서 그쵸? 그러면은 오실레이터 꺾여 있고 MACD 꺾이면서 그 포지션이 올 전체 포지션이 숏으로 들어가면서 대기한 상태가 이 선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선. 요 선에서 대기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뉴스가 터지면서 하방으로 쏟아지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53% 수익이에요. 요것만 단독으로 380달러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솔라나 볼까요? 솔라나도 지금 보게 되면은 얘도 횡보하지 않겠냐, 상단선과 하단선을 좀 터치하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추세가 이제 MACD하고 오실레이터 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죠. 여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숏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렁거려서 손실이 좀 나간다, 약손절 나간다 하더라도 하방을 유지해 가지고선 여기 이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MACD도 꺾이고 나서부터는 여기 숏 포지션이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하방으로 잡고 있는데 때마침 뉴스가 터지고 물량들이 빠지면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똑같은 시간대에 지금 물량이 빠지고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솔라나는 지금 700달러 지금 120% 지금 수익입니다. 알트다 보니까 갭 차이가 큰데 보통 226달러까지 유지되던 게 140달러 지금 140달러까지 떨어졌다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좀 더 밀릴 수 있는 경향이 되지 않을까, 다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지금 투자를 할 때 나스닥 차트도 보고 또 뉴스도 보고 이렇게 지금 저도 이제 일이 나왔으니까 터졌으니까 방송을 찍으려고 뉴스 검색을 한 거지, 오늘 새벽까지는 저도 지금 야간에 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아침 돼서 이제 그 차트를 보고 수익률을 봤을 때 전혀 궁금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추세에 맞춰서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추세 역추세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차피 추세 잡아오는 형태에서 지금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역추세가 나와서 떨어지는 타이밍에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봉 하나, 둘, 세 개가 바뀌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우선은 스위칭이 걸리겠죠. 이렇게 스위칭 걸리고 MACD가부터 바뀌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에서 롱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손절 조금 강한 손절이 나가더라도 롱 포지션으로 쫓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매매 로직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익을 못 보더라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매매가 하는 거는 항상 얘기했지만 사람 대신해서 하는 거거든요. 24시간 지켜보면서 항상 거래소를 바라보고 시간 단위로 체크하고 또 분 단위로 분석하면서 차트의 흐름을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게 롱인지 숏인지를 알겠죠? 지금 쇼타임이지만 롱타임인지 숏타임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자동 매매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왜 주식을 하다가 안 하고 제가 코인으로 들어왔냐면 변동성이 너무 적어요. 이제 일봉상으로 기준해서 해야지만 좀 약간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현물과 선물이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롱숏을 동시에 칠 수 있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현물은 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기다리기 힘들다. 그리고 특징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일봉상 보게 되면은 벌써 솔라나 기준에 현물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19달러, 20달러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고점이 나와서 217달러까지 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팔까요? 제가 보기엔 못 팔 것 같아요. 이분들은 300, 400 갈 때까지 꾹 가져가요. 오히려 여기 눌림목에서 산 사람들은 150, 140 산 사람은 200에 팔아요. 200에 팔아요. 파는데 절대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뭐 70 몇 달러, 50 몇 달러 산 사람들은 팔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마찬가지. 비트코인 그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월봉 한번 볼게요. 3day. 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2021년, 22년도에 여기 4천만 원 됐다고 쌍봉 찍고 난리 났었죠. 이때 산 사람들, 이 사람들 기분 좋게 7천, 8천에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눌림목 여기서 샀던 사람들 2천만 원대 떨어졌죠. 2천만 원이나 1천 얼마까지 떨어졌을 상태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몰빵 들어가는 사람들 이 금액에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면은 이 금액에 사게 된 사람들은 거의 이거 인생 걸었다고 봐야 돼요. 뭐 몇 개 샀는지 모르겠지만 사가지고 쭉 가져가면서 이런 잔파동, 어제처럼 이런 파동들은 늘 겪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겪어왔기 때문에 뭐 이게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팔지를 못합니다. 팔지 못하고 끝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 돈이 없거나 돈이 급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할 때는 팔겠죠. 그때는 이 금액이 아니라 이 반 금액에 또 팔아요. 필요해 해서 팔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파동에 의해서 폭락이 들어올 것 같아서 판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비트코인을 우상향한다는 생각 갖고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에 산 사람들은 분명히 이익 실현하라고 다시 잡을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투자하면서 이제 가져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닥에서 잡아서 뭐 어깨 머리에 판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아낼 수 있냐, 현물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는 또 경향이 맞지 않고 해서 저는 현물 투자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금의 전송하거나 달러로 바꿔서 전송하거나 아니면은 그 선물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 변환하거나 했을 때는 쓰고 있지만 투자 형태로는 가져가고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지금 오로지 선물만 하고 있는데, 선물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USDT로 환전이 돼 있어요. 기준이. 그죠? 기준 자체가 USDT로 해가지고선 4,922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는 이거를 USDT는 달러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에다 1,400원 곱하면은 얼마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거를 또 비트코인을 바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또 재투자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포지션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으로 연동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솔라나 볼게요. 솔라나 보면 16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소스 16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상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익을 봤잖아요. 이익을 봤으면은 16개 이상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지금 진입 개수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19개입니다. 지금은 16개 들어가 있고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익절하고 이익수주란 해서 이제 스위칭 걸릴 때 보면은 16개면 13개의 스위칭이 걸려야 되는데 이제는 19개 잡혀있기 때문에 13개 반, 14개 반, 14개 반에 대한 스위칭이 걸리겠죠. 이거 뭘 뜻하냐면 전체 금액이 늘어나면요. 그만큼 포지션 값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신 손실을 봐서 수익이 잔액이 떨어지게 되면은 진입 개수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 조절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났기 때문에 19개까지 증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투입된 개수는 16개지만 다음에는 19개가 들어간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놔야 이게 상황이 어떻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간으로 가든지 이익이 많이 나면은 투입을 좀 더 해가지고서 더 큰 이익을 보고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손실이 나면은 포지션 값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거를 일일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 그 다음에 포지션 개수,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시간대를 다 프로그램이 해줘야지 진정한 자동 매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좀 차이를 좀 두고 싶었어요. 두고 싶어서 오랜 동안 고민하면서 작업했던 부분들이 첫 번째 이익이 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손실이 나더라도 되도록이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이상 저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프로그램에서 이익에 대한 포지션과 손실에 대한 포지션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주는 거를 전부 논리식에 넣어놔야지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조건에 대한 게 이제 뭐 인공지능 AI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차피 그 AI로 해가지고 전 프로그램을 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건식에 대한 거는 사람의 의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개발자의 의중이. 그래서 개발자의 의중은 또 개발자가 맞춰서 또 공부해오고 해왔던 자기가 노하우고 쌓았던 그 부분들을 또 녹여서 코딩으로 실현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현물과 선물, 현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물의 힘은 있죠. 그죠? 자기 사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우상향에 대한 건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금화하는 데에는 좀 인색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현금화는 인색하지 않게 바로바로 돼 있다. 지금 수익 실현을 하지 않지만 지금 이거 포지션 마켓수를 정리해버리면 클로즈하면 이게 700달러가 들어오겠죠. 들어오지만 어차피 이거는 400, 이게 추세가 바뀌어서 400달러가 들어오더라도 프로그램 상에서 그 다음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의치 않고 가져간다. 뭐 정말 포지션 정리할 거였으면 여기 뭐 눈 뜨고 쳐다보고 있다 6시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정리하고 또 여기서 롱을 들어갔어야죠.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맡겨놓고 그 다음 추세가 떨어져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스위칭 해가지고 롱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지만 귀신같이 잘 잡아내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이틀마다 찍어고서 오늘은 좀 안 찍으려 했는데 어저께 정말 이렇게 급작스러운 좀 일이 생겨갖고 방송을 도저히 안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수익이 남은 부분도 좀 자랑도 좀 해야겠지만 이제 그 다음 방송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제 이거 실현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뭐 반나절은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요쯤 어디서 이제 이익 실현이 나오겠죠? 여기서 나오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익을 다 먹지 못하더라도 밥만 먹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밥 먹고 나오든지 한 다음에 다시 또 롱이 잡혀서 스위칭에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할 텐데 오늘도 이제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차트였으면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이변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이익도 많이 났지만 이제 궁금해하신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 프로그램 홍보차 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